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3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청취자분께 골딘 교수가 평생 던져온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왜 똑같이 일해도 여성의 임금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을까? 오늘 저희와 함께 골딘 교수의 연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왜 골딘인가? 자, 그럼 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인가? 왜 노벨상인가? 그 핵심 이유부터 좀 파고들어 볼까요? 이게 성별 임금 격차라는 아주 오래된 문제잖아요. 이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그저 현재 통계만 본 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네, 맞아요. 골딘 교수는 이걸 무려 2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했어요. 단순히 지금만 본 게 아니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교육 수준, 기술 발전,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것들, 심지어 여성들의 선택까지도요. 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얽히면서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방대한 역사 데이터를 가지고 끈질기게 투적한 거죠. 와, 200년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특히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경제 현상을 그냥 경제 현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역사라는 렌즈를 통해 재해석했다는 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상 너머의 어떤 장기적인 패턴, 근본적인 구조를 밝혀냈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간이라는 축을 경제학 분석의 중심으로 가져온 아주 혁신적인 작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 문제의 답이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과거를 깊이 파고들어야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는 그런 통찰이네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 U자 곡선, 여성 경제활동의 200년 흐름을 읽기. 골든 교수의 연구하면 또 이 U자형 곡선을 빼놓을 수가 없죠. 보통 생각하기엔 경제가 발전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쭉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역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발견인데요. 예를 들어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산일이라든지 가내 생산 활동에 꽤 참여를 했어요. 경제 활동의 한 축이었죠.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되고 이제 공장 노동이 중요해지면서 오히려 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U자 곡선의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소득은 늘었는데 여성들은 오히려 가정으로 돌아갔다. 좀 역설적인데요? 네,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다시 바뀝니다. 여성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 늘어나고 또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피임기술 보급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해요. 아, 그게 바로 U자 곡선이 다시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하게 경제 발전 이퀄 여성 참여 증가 이런 공식이 아니었던 거군요. 사회적 인식이나 기술, 교육 같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막 맞물려 돌아갔다는 증거니까요. 그러고 보면 요즘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가 늘어도 여전히 출산 후에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이나 임금 하락 문제, 소위 말하는 엄마 페널티가 남아있잖아요. 이걸 보면 기술 발전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U자형 곡선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각 나라의 여성 노동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하는데 아주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 일자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세 번째, 브롱크스 소녀에서 하버드 교수로 골든의 학문저정. 자, 이렇게 중요한 연구를 해낸 골든 교수는 그럼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경제학자는 아니었다면서요. 1940년 뉴욕 브롱크스 태생인데 처음엔 미생물학을 공부했다고요?
네,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카고 대학원에서 경제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죠. 특히 로버트 포겔 교수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어요. 포겔 교수도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역사적 사실을 그냥 서술하는 게 아니라 엄밀한 데이터로 분석하는 소위 계량 경제사 분야의 개척자였죠. 아, 그 포겔 교수 밑에서 배우셨군요. 네. 그래서 골든 교수는 포겔의 이런 접근법을 여성과 가족의 역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영역에 적용한 거예요. 방대한 옛날 기록들, 인구조사 자료나 여러 가지 기록들 속에서 여성의 교육, 결혼, 출산, 또 노동시장 참여 같이 이전 경제학에서는 좀 주변적으로 다뤘던 문제들을 아주 깊이 파고든 거죠. 단순히 데이터를 넘어서 그 속에서 여성들의 삶, 그들의 선택, 그 역사를 읽어내려고 노력하신 거군요. 그리고 결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여성 최초로 종신 교수직에 오르셨으니 이건 정말 대단한 성취죠. 그렇죠.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었죠. 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지평 자체를 넓힌 선구자다.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숫자로 역사를 파헤치다. 골든의 독창적 연구 방식. 골든 교수의 연구가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그 연구 방식에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경제학 하면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모델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골든 교수는 좀 달랐다고요. 네, 핵심은 역사적 접근, 그리고 실증 데이터에 대한 집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통계 수치나 어떤 추상적인 이론 모델에 기대기보다는 수백 년에 걸친 인구조사 자료, 오래된 세금 기록, 고용 통계 같은 과거의 진짜 징보들을 직접 찾아 나선 거죠. 와, 직접요. 네, 마치 역사학자나 고고학자처럼요. 오래된 문서 보관소에 가서 직접 자료를 뒤지고 또 그걸 일일이 디지털화해서 분석에 활용하기도 했고요.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그냥 쭉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걸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경제 원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노력이네요. 데이터를 통해 역사를 읽고 그 역사 속에서 현재 문제의 뿌리를 찾는 방식이라 특히 성별이나 가족 같은 이전에는 경제 분석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던 그런 요소들을 연구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가져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혁신이었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골든 연구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다섯 번째, 핵심 개념, 여성 노동 참여의 U자형 곡선 파헤치기.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U자형 곡선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걸까요? 이 곡선은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발전 단계나 기술 변화 같은 단일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규범, 그러니까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인식 변화라든지 교육 정책의 변화, 피임 기술 보급의 영향, 또 여성의 법적 권리 변화 같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죠. 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네, 산업화 초기의 공장 노동 환경이나 남성 가장 모델이 강화되면서 여성 참여가 줄었던 시기, 이게 하강 곡선이죠.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에 교육 기회가 늘고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다시 참여가 늘어난 시기, 이게 상승 곡선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U자형 곡선이 과거 설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재 여러 나라의 여성 노동시장이 U자 곡선 상에 어느 지점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섯 번째, 인생 결정의 순서 문제입니다. 클라우디아 골든 교수가 보기에 여성이 교육이나 결혼, 출산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언제 하느냐, 바로 그 타이밍이요. 그게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뭘 선택하냐가 아니라 그 순서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흥미롭네요. 특히 이제 1970년대 이후를 보면요. PM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아, 네네. 이걸 골디는 이른바 시간 선택권의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오. 이것 덕분에 고학력 여성들이 경력을 먼저 쌓고 결혼이나 출산은 좀 뒤로 미루는 그런 경력 선결형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경력과 가족의 양립 문제인데요. 특히 이게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 사이에서 딜레마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아하. 골디는 그래서 이걸 불완전한 선택지의 경제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랄까 단순히 선택권만 주어졌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 구조나 기업 문화 같은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선택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군요. 선택지가 주어져도 환경이 안 따라주면 그게 또 다른 제약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성들이 경력 경로를 바꾸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여전하죠. 골든 교수는 이 격차가 단순히 그냥 남녀 차별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았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골디는 이게 그냥 표면적인 공정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보상 체계의 문제라고 봤어요. 구조적 보상 체계요? 네. 특히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것처럼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근무 방식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은 보상을 주는 시스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아무래도 육아나 가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여성들에게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같은 능력을 가져도 근무 시간이나 유연성 때문에 보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골디는 이걸 시간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보상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생각만큼 좁혀지지 않는 현상, 이걸 평평해지지 않는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바로 이 구조적인 보상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그 평평해지지 않는 곡선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8번째로 넘어가서요. 골든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핵심적인 이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까요? 단순히 여성 노동 문제를 다뤘다는 것, 그 이상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위원회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백 년에 걸친 데이터를 통해서 성별 간 경제적 불평등의 근원이 뭐고 또 이게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혀낸 공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장기 데이터하고 구조적 해명이에요. 수백 년 데이터요? 와. 네, 무려 200년이 넘는 방대한 역사 자료를 정말 파헤친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차별,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출산 시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경력과 가족의 문제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경직된 보상 구조 같은 거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또 계속 유지되어 왔는지를 아주 구조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현실의 복잡한 면들을 데이터로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겠네요. 자, 9번째는 그녀의 연구가 그럼 학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서 파장을 일으켰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골든의 연구는 그 노동경제학, 경제사, 그리고 젠더 연구 이 세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이걸 아주 창의적으로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융합이요? 네, 그러니까 노동경제학 연구에는 아주 깊은 역세적인 통찰을 더했고요. 경제사 연구에는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젠더라는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었죠. 특히 중요한 건 젠더 문제를 감정적인 주장이나 이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엄밀한 경제학 분석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에요. 아, 젠더 연구를 경제학의 메인스트림으로 가져갔군요. 그렇죠. 그녀의 이런 데이터 중심적이면서 또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은 뭐랄까 골든 학파라고 불릴 만한 어떤 새로운 연구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학계 전반에 정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골든 학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군요. 대단합니다. 자, 10번째인데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연구가 그럼 실제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론이 실제 현실을 바꾸는 데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골든의 연구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주 강력하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소득이나 경력에 불이익을 준다는 엄나 페널티, 머더후드 페널티 개념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 개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논거가 되었죠. 아하, 그렇군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근무 시간에 과도한 보상을 주는 시간 프리미엄 분석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경직된 근무 관행을 좀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연근무제 확산의 근거가 된 거네요. 네, 그 외에도 교육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그녀의 분석이 참고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젠더 관련 정책 논의를 더 이상 감정이나 이념 대립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제 논리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딘의 분석을 쭉 듣고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일하는 시간 그리고 그 방식에 부여하는 가치가 개인의 중요한 인생 결정들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청취자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1번째, 남겨진 과제들. 육아, 시간제 노동, 또 기업 문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골딘 교수가 성별 임금 격차? 이거 해소하려고 정책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봤어요. 특히 그 출산 후에 여성 경력이 딱 꺾이는 지점 있잖아요. 그걸 경제적 생애 곡선의 분기점이라고 표현한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게 뭐랄까 듣고 계신 당신의 경험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 분기점이라는 표현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단순히 잠시 일을 쉬는 걸 넘어서요. 임금 손실은 물론이고 아시겠지만 승진이나 뭐 중요한 네트워크 형성 기회까지 다 놓치게 만들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효과가 있죠. 여기서 또 시간제 노동의 양면성도 중요해요.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정규직하고의 임금 격차나 뭐랄까 경력 단절감 이런 거 심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골딘은 이게 그냥 근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간에 대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일한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그 시간 동안 한 기여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보상하지 않는 그 시스템?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듣고 보니 기업 문화의 경직성도 이런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뭐 채용 자체는 늘었을지 몰라도 승진 평가 기준 같은 게 여전히 좀 남성 중심적이거나 소위 회사가 원할 땐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높이 쳐주는 문화요? 네네, 그렇죠. 법이나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막 눈치 보여서 쓰기 힘든 그런 비가시적 구조의 힘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조직 문화나 관행 때문에 좋은 제도도 힘을 못 쓰는 그런 현상이죠. 정확해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변화가 더딘 거죠. 그래서 골딘은 남성들의 역할 변화, 그러니까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고 또 가사노동을 더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 이게 정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제도 개선이랑 같이 조직 문화, 그리고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를 던진 셈이죠. 자, 그럼 12번째, 후속 세대와의 연결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골딘 교수가 다음 세대 연구자들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다 구축하고 그걸 아낌없이 공개해서 데이터 민주화를 실천했다는 점이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 데이터 공개는 정말 중요한 기여죠. 단순히 자료를 푸는 걸 넘어서 후배 연구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맥락에서 성별 불평등 문제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엔 문제에 접근하는 그 태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 이런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거예요. 문제 중심적 접근이라고 하죠. 이론이나 모델의 현실을 갖추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학계 내 다양성 증진에도 꽤 힘썼고요. 13번째는 골딘의 신념인데요. 경제학은 사람들의 삶을 말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문제 중심적 접근하고도 딱 통하는 이야기 같아요. 숫자를 다루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 그들이 처한 제약이나 역사적 맥락,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이 말 당신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경제학이 가끔 너무 수학적 모델이나 효율성 이런 거에만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골디는 경제학이 결국 사람 이야기라는 그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데이터는 감정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질문은 반드시 도덕적이다. 이 말도 같은 맥락이고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 자체가 연구자의 윤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임금 데이터를 잉크로 쓰인 삶의 일부라고 표현한 것도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실제 삶의 기록이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14번째,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여성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를 기점으로 엄마 페널티,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나 임금 하락을 겪는 현실, 아마 당신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골딘의 연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의 자유라는 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의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장시간 노동에 더 큰 보상을 주는 노동시장의 시간 프리미엄 구조 있잖아요. 이게 일과 가정 양립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이 지적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걸 넘어서 그게 진짜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남성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 이게 같이 가야만 실질적인 평등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평등이라는 게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아 골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 격차를 장기적 데이터로 분석해 성별 불평등의 역사적 구조를 밝혀낸 경제학자입니다. 그녀는 여성의 선택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문화의 제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으며 U자형 노동공급 곡선과 엄마 페널티 개념을 통해 성차별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골딘의 연구는 경제학을 삶의 문제로 확장시켰고 실질적 정책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여성은 여전히 적게 버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묻는다면 골딘의 연구는 그 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2023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인 다론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